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기능사 37번 과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을 작성하겠습니다. 멘트를 실행하고 시작하기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템플릿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시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원점을 모형 탭에서 원점을 펼치고 XY 평면을 선택하고 클릭한 다음 화면에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오늘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은 등각투상도가 이렇게 생겼고 지금 보면 이제 왼쪽을 우리가 전단면도 처리되어 있고 오른쪽은 위에서 본 평면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왼쪽을 정면도 오른쪽을 우측면도로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면을 이제 돌출로 작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크기가 90mm입니다. 그래서 90mm이고 그 다음에 전체 폭이 높이가 가로로 27mm이므로 원을 90mm만큼 돌출한 다음 27mm만큼 원을 90mm만큼 스케치하고 27mm만큼 돌출을 해서 원기둥 형태로 작성한 다음 앞쪽과 뒤쪽 부분을 필요한 만큼 차집합으로 처리하시면 우리가 이제 작성할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돌출만 많이 작업을 하면 회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으로 작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 단면도의 위쪽 부분만 이 해칭되어 있는 부분 단면도에서 위쪽으로 해칭되어 있는 부분만을 스케치해서 회전을 시키면 우리가 이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한꺼번에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구멍이 30mm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지름으로 계산하면 중심으로부터 30mm, 15mm까지 위치이고 그 다음에 지름이 60mm이면 위쪽으로 30mm만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12mm, 다시 높이가 90에서 30을 빼고 나면 또 15mm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선을 선택하시고 원점에서부터 자, 가로로 27mm만큼 선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한 번 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선을 선택한 다음 중심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중심선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우리가 회전체를 만들 때 중심선을 있으면 중심 치수나 이런 것들을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치수를 선택해서 위쪽으로 지금 여기가 기준이 이 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까지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60mm에서 절반 30mm만큼 위쪽으로 선을 스케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고 위쪽으로 30mm만큼 스케치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옆으로 가는 거리가 우리가 도면에서 보면 12mm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직각으로 12mm만큼 갑니다. 그 다음 도면에서 보면 이제 위쪽으로 가는 거리가 전체가 90mm이고 왼쪽에서 지금 이 위치까지가 30mm이므로 남은 거리는 45에서 30을 빼고 나면 15mm가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수직으로 15mm만큼 스케치하고 그 다음 나머지 폭은 우리가 27mm에서 12mm만큼을 빼면 이 위치에서부터 이쪽 폭까지 거리가 15m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15mm만큼 스케치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이번에는 이제 90에서 45만큼을 빼고 나면 우리가 양쪽으로
45만큼 남는데 그것의 절반이니까 22.5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직각을 상태에서 22.5만큼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위쪽에서 이 카운트보 형태처럼 생긴 이 부분이 7.5mm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직각으로 7.5mm만큼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면을 보면 7.5mm이고 가운데 부분이 30mm인데 위쪽은 45입니다. 그러면 45에서 30을 빼면 15mm가 되고 그 15mm의 절반이므로 반대쪽하고 나누어서 절반이므로 7.5mm가 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7.5mm만큼 스케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스케치됐고 그 다음 다시 직각으로 30mm 있는 위치까지 닿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선으로 원점까지 이렇게 닿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는 모양이 될 것이고 도면에서 이 위쪽 거리가 15mm, 15mm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두고 자, 3D 모형에서 회전을 선택해 줍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중심이 있으면 바로 회전체가 생겼는데 지금은 영역이 2개 영역으로 최소한 2개 이상의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영역이 회전 영역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가 회전해서 생성돼야 할 부분이 이 위쪽 부분이므로 위쪽 부분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 축은 클릭한 다음에 바로 이 중심선이 바로 가운데 축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도면에서는 X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을 선택해주고 바로 취소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위쪽 부분을 보면 둥글게 목깎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목깎이 부분도 지금 작업을 할 수도 있고 3D에서 나중에 해도 됩니다. 아마 3D에서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이 부분들을 모두 작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목깎이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지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주소를 보면 지시 없는 라운드 R 5mm로 목깎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회전을 한 다음 회전체 부분을 클릭해주고 축은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등각투상도 모양하고 다른 모양이므로 홈뷰를 바꿔주겠습니다. F4번을 클릭하고 도형을 최대한 등각투상도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맞추어준 다음 나타나는 모서리, 새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모서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의 맞춤을 선택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본 모양들이 한꺼번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전으로 돌출로 작성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도너츠 형태로 돌출한다고 해도 최소한 돌출을 한 번, 두 번, 뒤쪽까지 세 번은 해야 이 모양이 나오는데 회전으로 잘 스케치하면 한 번에 모양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도면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5-R5.5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치수가 두 군데입니다. 이 바깥쪽이 확대해 보면 이 바깥쪽이 이 5-R5.5이고 안쪽 지름은 정면도에 5-파이 6.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6을 가공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치수를 보면 구멍이 지나가는 중심은 파이 75mm 위치에서 구멍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심에서 원 75mm
크기의 원을 작성해 줍니다. 그런 다음 자 이건 돌출에 영향을 상관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선을 선택하고 우리 구성선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은 4분점 위치에 6.6mm 크기의 원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은 아직 구속되지 않고 이 75mm 원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치수로 수직 구속을 해보겠습니다. 수직 구속으로 중심선과 자 우리가 수직을 했는데 옆으로 갔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도면은 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을 잡으면 수평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90도 도면이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수직을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해주고 도면과 수직을 이번에 클릭해주면 수직이 선택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직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클릭한 다음에 선에 가져가 보면 수직인 경우엔 이렇게 수직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수직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90도 옆으로 돌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을 해보겠습니다. 수평을 해보면 원의 중심과 가져다 대면 지금 이게 수평 상태가 현재 90도 이렇게 돌아가 있는 수평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 구속으로 선택하면 옆으로 가고 다시 자 홈뷰 눌렀을 때 이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돌출로 구멍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영역이 선택되면 바로 차집합 처리해주고 범위는 전체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우리 등각투상도에서 이 부분 위쪽에서부터 10.5mm 깊이까지 돌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호의 반지름이 R5.5mm입니다. 그래서 위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형상 투영을 해서 원의 중심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원을 반지름이 5.5이므로 지름은 11mm가 되겠습니다. 지름 11mm 크기의 원을 스케치하고 그 다음 수직선을 스케치하겠습니다. 수직선을 바깥쪽에 클릭해서 스케치하고 또 바깥쪽에 수직선을 스케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바깥쪽을 투영해주고 이제 원의 선을 접선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홈뷰를 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영역을 클릭해 주고 이제 차집합인데 거리가 10.5mm만큼 돌출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총 도면에서 보면 5군데에 처리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원형 패턴으로 5개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3D 모형에서 패턴 중에 원형 패턴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돌출로 만든 금방 가운데 있는 구멍 부분과 우리 모형 탭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시켜서 만든 차집합 부분을 2개를 동시에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회전축은
이 원통면을 클릭해 줘도 되고 가운데가 X축입니다. 그래서 X축을 중심으로 잡아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클릭해 주고 자, 개수는 5개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주면 동일한 모양이 배치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깎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목깎이 되어 있는데 주서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즉 목깎이가 지시되어 있지, 치수가 지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지름 5mm로 목깎이 하겠습니다. 자, 3D 모형의 목깎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깎이 반지름을 5mm로 입력해주고 모서리를 총 5군데를 모두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휠 마우스를 2번 더블 클릭해보면 화면에 3D 부품이 가득 꽉 채워진 형태로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품 번호는 37번이므로 파일 이름을 37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작업하시면서 항상 수시로 저장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37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을 모두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